앞판 진동 주임 전까지 다 뜬 거고요. 뒷판은 지금 다 완성해둔 상태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원작보다 2배는 길거든요. 원작이 워낙에 크롭이라서 저는 그냥 편하게 진짜 보온용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그냥 클래식한 조끼. 그래서 길이를 제가 2배로 늘렸습니다. 어차피 패턴 반복이니까 2배로 늘렸더니 이거 원작대로 했으면 애진작이 떴을 건데 길이를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됐고, 얘도 지금 아몰 딱 직전까지 뜬 거예요. 제가 고무단 이렇게 하고 아몰 직전까지 이 블럭을 9개로 잡았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까지 9블럭 딱 잡았고, 뭔가 이제 첫 번째 조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짧은 게 만들기는 당연히 편해요. 훨씬 더 금방 끝나고 요거 이만큼 더 뜨는 거 자체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길이가 애매하게 짧거나 크롭이면은 좀 웃기더라고요. 그냥 약간 쫑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크롭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길게 뜨는 게 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서 길이 이만큼 늘렸습니다. 도안을 봐야 되는데 도안이 핸드폰에 있네. 짜잔. 진동까지 다 줄여줬어요. 지금 여기 아몰 여기까지 쭉 줄여줘가지고 위로 평단 조금 올리다가 이제 브이넥 시작하면 되거든요. 앞판은 이만큼이나 떴는데 아직 브이넥 시작도 안 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거고, 뒷판이랑 이제 브이넥 완성되면 이어주고 고무단 해주고 하면 끝입니다. 얘가 엄청 귀찮게 해요. 무조건 엄마 무릎에 있어야 된다고 계속 여기 있었고, 마넴 고양이들에 둘러싸여서 어느 정도 끝이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일산을 가야 됩니다. 모네 행동학 병원을 가야 되고요. 가기 전에 귀걸이 좀 끼울게요. 제가 지금 귀걸이 되게 오랜만에 바꿨잖아요. 이전에 쓰던 진주 귀걸이를 7년을 안 뺐어요. 저는 귀걸이 하나 그냥 좀 괜찮은 거 왜 안 들어가? 뒤에 금으로 된 거, 제대로 된 거 하나 딱 끼우고 안 빼는 스타일이에요. 막 액세서리 막 부지런히 바꾸고 왜 안 들어가? 들어갔다. 제대로 된 거 하나 사는 편인데, 원래 진주 귀걸이에 불만이 아예 없었어요. 진짜 1도 없었어요. 가볍고 예쁘고 데일리로 딱 좋고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영험하다는 분을 제가 알아요. 저는 그분한테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아는 사이인데 어쩌다 그분을 만나게 됐어. 근데 그분이 오랜만에 저를 보시더니 눈물도 많으면서 진주 귀걸이는 왜 하고 있어? 귀걸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진주만은 하지마, 바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몰라.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일단 이미 그 말을 들은 이상 약간 기분 약간 잡친 거죠. 약간 안 그래도 요즘 답지 않게 좀 울거나 좀 짜증나는, 정신적으로 나약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귀걸이 바꿀 때가 됐지, 너무 오래 하나만 했지 싶은 마음도 들어가지고 큰맘 먹고 귀걸이를 바꿨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 찾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했는데 이것만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훨씬 더 저렴한 걸로 하려고 했는데 눈에 차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다미아니 베레포크 릴입니다. 이게 이제 딱 데일리로 매일매일 하려고 안 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 골드라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제가 뜬 조끼를 입을 겁니다.
귀여운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게요.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달바 워터풀 비건 톤업 선크림. 톤업 이거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선크림이거든요. 달바 선크림은 원래 기본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때부터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쭉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 톤업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톤업파 아닌데 제가 작년에 이거 한번 딱 써보고 나서부터 계속 이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작년부터. 제가 톤업 하면은 일단 경계부터 하는 이유가 부자연스러운 게 싫어서거든요. 자연스럽다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좀 되게 유명하고 인기 많은 제품들도 제가 썼을 때는 이제 묘하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좀 상처받고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로 자연스럽게 화사해져요. 일단 촉촉하거든요. 엄청 촉촉해요, 선크림이. 이게 30시간 보습 지속력, 광채 지속력,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했을 정도로 수분감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은은한 물광이 이제 하루 종일 유지가 잘 돼요. 수분 에센스도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를 때마다 건조함 없이 이제 수분 코팅을 해줘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발림성도 좋고 피부 위에서 뭉칠 일이 없다 보니까 어디는 하얗고 어디는 잘 안 펴발려서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발라도 되는 재질? 힘줘서 보정하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톤업도 되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바를 때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우면 알 수 있어요. 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얇은 필터 한 겹의 존재가 얼마나 유의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가장 까다롭다는 이탈리아 브이라벨 비건 인증을 받은 100% 비건 제품이고 촉촉하지만 스웨트 프루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유분이랑 땀에도 꽤 잘 버텨요. 그리고 이미 각종 뷰티 어워드 톤업 선크림 부문에서 구간왕에 올랐고 실제로 이게 달바 선크림 라인에서 후발주자거든요. 이 맨 처음 나온 애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인기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리뷰 수가 일단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만 이거를 가장 이렇게 손이 가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름 약간 쥐르였다. 그리고 이거 바르면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른 나를 우리 엄마가 좋아해. 아유 너는 뭘 했길래 피부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좋니? 라고 물어보는 날에는 진짜 제가 화장 안 한 날 요거 하나만 바른 날 꼭 이렇게 귀신같이 피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튼 피부톤, 피부 타입, 성별, 연령대도 상관없이 데일리로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진짜 자연스럽고 촉촉한 톤업에다가 SPF 50 플러스에다가 PA 폭별, 자외선 차단 효과도 확실한 선크림이고요. 이지 워셔블 인체 적용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서 한 번에 쉽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처럼 매일매일 메이크업 하는 거는 아니신 분들한테 이거 진짜 유용하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달바에서 보라색으로 신상인 비건 퍼플 톤업 선크림도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핑크 톤업 제품이 너무 잘 돼가지고 톤업 라인을 하나 늘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컬러 코렉팅 개념으로 연보라색 베이스가 얇게 깔리면서 피부의 노란빛을 중화시켜주는 건데 제 기준 제가 지금까지 써본 모든 보라색 베이스 중에서는 아직까진 얘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다른 퍼플 베이스들은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려면 거의 귀지만큼 덜어가지고 이걸 얼굴에다가 펴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평소에 선크림 쓰듯이 이제 사용을 해줘도 얼굴이 허옇게 되는 일이 없고요. 그 대신 이런 컬러 코렉팅 제품들은 무조건 밀착력이 좋아야 돼요. 얘는 엄청 촉촉하고 광뿜뿜하면 사실 안 돼. 피부에 전체적으로 착 들러붙어 있어줘야 시간이 지나도 이 안에 있는 피부색이 비치지 않고 잘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컬러 코렉팅이. 그래서 핑크 톤업보다 이 퍼플 제형이 더 얇고 뽀송해요. 유분도 조절해줘가지고 다크닝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씩 레이어링 해가지고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나는 좀 물광물광한 느낌보다는 뽀송하고 화사한 느낌이 더 좋다. 근데 자연스럽게 노란 끼면 살짝 잡혔으면 좋겠다 하시면 요거 한번 써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요 제품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립은 텐스라는 브랜드의 샤인 모먼트 글로시 틴트 7호 무드 체인저입니다. 이게 되게 촉촉해가지고 가끔 립밤 없는 날에도 요거 하나만 바르면은 큰 무리가 없어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좀 넣고 다녀요. 볼에도 살짝. 선크림만 바르는 날에는 이렇게 약간 사과사과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끝!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님 차량 번호 뒷자리. 네. 오늘야 방석이 뒤집어졌어요. 방석을 엎어버렸어요. 나 아빠 엄마 펴줄게. 언니가 엄마 스웨터 뒷판을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바늘만 빼갈게. 엄마 앞 안 뜰게. 넌 그냥 계속 덮어. 바늘만 빼갈게. 이대로 덮고 자. 은디야 뭐해? 거기 그 좁은데. 은디야 어떡하지? 엄마가 그걸로 이불이라도 떠줘야 되나? 응? 고무단 다 떴고 이제 앞판 시작합니다. 야 아직도 자요. 뒷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일반 코 잡기로 코를 잡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흔들코라는 거를 이제
익혀버리는 바람에 앞판은 흔들코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느낌 차이가 좀 나요. 완성도도 높고 통통하니 좋긴 한데 뭔가 뒷판에 비해서 쫀쫀하진 않아요. 뭔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느낌? 이어붙이고 세탁하고 하면은 다 똑같아질 거라고 믿고 그냥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끼 뜨면서 내내 바늘을 심포니를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 심포니만 쥐고 있다가 오랜만에 반부 잡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바늘이거든요. 가볍고 좀 무르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잘 찍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찍힘이나 그런 거 모르겠고 굉장히 가볍고 일단 뾰족해요. 뾰족하고 너무 미끄럽지 않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실이랑 궁합이 좋아서일진 모르겠는데 이게 좀 길들여야 되는 바늘이라서 처음부터 엄청 매끄럽지는 않아가지고 약간 실 그래도 얘가 잡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 저도 아직 이거 새 거나 다름없거든요. 절대 길들였다고 볼 수 없는 거의 그냥 새 건데도 너무 좋아요. 저랑 잘 맞아요. 제 취향. 완전 제 취향. 심포니랑 진저도 제가 우드 바늘을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반부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 너무 제 취향이에요. 이 뜨는 맛이 너무 저랑 잘 맞아요. 이상하게 이 친구가 호불호가 참 많이 갈려가지고 막 추천을 못하겠어.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바늘들 중에서 얘가 진짜 제일 뾰족합니다. 가장 뾰족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다 먹고 들어가는 거야. 겉대기부터 하나. 휠 타봐. 휠 타봐. 그렇지. 이야. 잘한다. 이야, 잘한다. 이야, 계속 해봐. 계속. 그렇지. 또 탈 거야. 이야. 장난 아니다. 우와. 멈추지 마. 쳐다보지 마. 계속 달리라고. 멈추지 마. 고양이 달려. 그렇지. 아이 잘한다. 그렇지. 아이 잘한다. 안 돼. 에이, 안 돼.